근데 미국은 금을 의식하지 않고도 달러 신뢰만 가지고도 세계 통화 시스템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달러가 신뢰를 얻는 건데 달러를 공급하는 과정에 무역 적자가 누적되니까 미국이 골병이 든 거죠. 그래서 미국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렇게 뛰어난 전문 지식이 없어도 그냥 가족을 건사하면서 꾸준하게 그냥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미국의 재무장관이 유럽에 가서 달러는 우리들의 돈이지만 니네 문제야.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지만 현실이거든요. 트럼프 규제 철폐로 예상되는 크립토 시장의 변화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우리가 이번에 지니어스 법안의 부결에서도 보듯이 트럼프가 어떻게 보느냐, 트럼프 아들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미국은 왕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워싱턴 컨센서스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등비등한 숫자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민주당에서 중시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고요. 바이든 정부 때 크립토에 대해서 꽁꽁 묶어만 놓은 건 아니었어요. 사실 비트코인 ETF도 바이든 정부에서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이든 정부의 엘리자베스 워런이 늘 경고하는 건 북한이에요, 북한. 그러니까 북한 같은 이런 문제적인 나라들이 이 크립토를 해킹하거나 크립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 이거를 오히려 제도화 시켜준다는 그런, 물론 뭐 올바른 논리적 구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마구마구 혼자 지금 속도를 내기 어려운 거죠. 근데 엘리자베스 워런은 이렇게 또 이상주의자만은 아니에요. 그 엘리자베스 워런 뒤에는 미국 은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런이 이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서 팟캐스트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뭐라고 비판했냐면, 일단 트럼프 일가의 탐욕에 대해서 비판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은행에 우선권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워런은 이 지니어스 법안이 아무나 사실은 기준만 맞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우선 생각해보면 이제 빅테크들이 시장을 점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런은 빅테크들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빅테크들이 은행보다 훨씬 더 잘할 거고, 그렇게 해야 또 미국의 경쟁력도 생기니까. 우리나라로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빼고 신한 하나가 해, 이런 얘기인데, 신한 하나가 잘하겠어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잘하겠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 워런과 그 미국 민주당은 은행들을 대변해요. 그래서 은행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건 속도가 붙을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은 이 지니어스 법안의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은행들은 OCC하고 연준에서 이미 풀어줬어요. 너희들 그 크립토 커스터디, 그러니까 고객 걸 대신 맡아주는 서비스라든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든가 하는 거 할 때 허가받지 마, 이제 그냥 해.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미국의 은행들이 규제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함부로 움직이진 않지만, 지금까지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많이 기울인 건 빅테크보다는 은행들이고, 빅테크들은 아무래도 연구는 다 해놨을 텐데 조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 역풍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은행들 위주로다가 먼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출발하는 데는 공화당, 민주당이 합의가 필요 없는 상태고, 은행이 아닌 기업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이제 법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법안에 대해서 자금 세탁을 명분으로,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그 민주당이 뒷다리 잡고 있는데, 이게 저같이 이제 고인물들은 이게 정말 그런 건데요. 비트코인과 관련해가지고 소비자 보호하고 자금 세탁은 비트코인 태생부터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누가 비트코인 산업을 좀 억제하고 싶으면 그 만능의 칼처럼 소비자 보호가 안 되고 뭐 자금 세탁이 되고 이런 건데요. 그 같은 얘기거든요. 소비자 보호가 안 되는 이유는 한 번 지불하면 다시 되받을 수가 없는 그 속성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금 세탁에 유용한 도구거든요. 이거를 변제의 최종성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만 언급한 건 아니겠지만, 그가 한식집에 가갖고 여기는 된장찌개하고 김치찌개가 나와서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혹은 한식집에 와갖고 실컷 맛있게 먹은 다음에 다 좋은데 스파게티가 없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다르게 명분으로 삼을 만한 게 얼마나 없으면 소비자 보호하고 또 자금 세탁을 가지고 이 법안을 시비를 거냐, 뭐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제 뻔한 이제 명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미국은 한국처럼 뭐 정쟁이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만 치닫진 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 관료라든가 혹은 엘리트, 다른 이 분야의 엘리트들이 정치권에 노비를 하면서 이제 합의를 이뤄나가는 힘도 있기 때문에
사회가 큰 사회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는 정치가 사회를 압살하는 구조인데 미국은 사회가 정치랑 경쟁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고유한 사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크립토도 하나의 거대한 사회이기 때문에 아마도 개척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행정부가 우호적이니까. 한동훈 대표와 담론을 나누셨습니다. 한국의 크립토 시장은 어떤 편인가요? 우리 신사임당에서 한동훈 전 대표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담을 했기 때문에 다른 채널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그 전말을 좀 잠깐 소개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제가 신사임당에 연락을 드린 거지만,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저한테 요청이 와서 제가 마땅한 채널을 알아보는 와중에 이제 100만 유튜버기 때문에 이제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이제 그날이 토요일인데도 나와주셨어요. 그날 이제 PD님이 그 자리에서 직관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냥 청산 유수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보좌관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문자로 한 번은 저한테 전화로 3번이나 저한테 편집하지 말라고 요청이 왔는데 그걸 이제 PD님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 편집은 이제 롱테이크로 다 했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건데 그분은 호흡을들을 잘라갖고 그걸 증명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원래 우리가 그걸 찍은 게 4월이었나요? 네. 원래는 12월 5일에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아니라 대표의 자격으로 저를 대표실로 불러서 저한테 이제 저는 이제 크립토 사회를 좀 대표하는 입장에서 뭐 제가 대표권은 없지만 감히 대표하는 입장에서 2억의 제안을 드리고 여당 대표한테 여당이지만 뭐 사실상 의원은 뭐 별로 없는 여당이지만 여당 대표한테 2억가지 제안을 드리고 여당 대표가 제 말을 경청하고 자기 의견을 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로 약속이 됐었어. 12월 5일에. 그걸 이제 한 2주 전부터 준비를 했었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는 사건이 12월 3일에 생깁니다. 그러면서 뭐 그게 없어졌고 이제 본인도 이제 당을 떠났기 때문에 대표를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좀 아쉬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만든 자리가 그 자리였고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정치적인 어떤 뜻이 있어갖고 정치가를 만난 게 아니라 그분이 공적인 자리에 있을 때 여당 대표로서 자기가 크립토 업계에 오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경청을 좀 하는 퍼포먼스를 보이는 그런 걸 해서 좀 역사적인 어떤 그 의미를 좀 남기고 싶었는데 저도 그 무사변이 된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그 야밤에 이제 벌어진 일 때문에 그런 이제 저간의 사정을 말씀드리고요. 그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에 제가 양당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인맥과 혹은 인맥과 무관하게 연락받고 이렇게 만나본 바에 의하면 지금 대통령 선거 전인데 선거가 이제 있을 거라고 이제 다 알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대중 친화적인 스탠스로 정치가들이 이제 스탠스를 바꿨죠. 그전에는 이제 선거를 의식하지 않으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과세 유예를 협조하지 않았고 과세해야 된다. 뭐 원칙적으로 맞죠. 왜냐하면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못하고 있었던 건데 그래도 과세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것이 만만치 않은 저항을 받았어요. 특히 MZ세대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전달했죠. 민주당의 고위 의원들한테. 말로는 당신들 말이 맞다. 세금 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해당자는 극히 적다. 나 같은 사람밖에 없다. 그런데 왜 나 같은 사람이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MZ들이 분노했냐면 우리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수가 없고 코인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에다가 세금을 꽂냐? 라는 거 받아들인 거다. 이게 논리가 맞고 안 맞고 그런 애티튜드로 이걸 이해하면 이해 못할 것도 없는 거다. 그러면 좀 더 정비를 하고 형평성도 고려해서 제대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세금을 내는 사람도 뭐 세금 내는 게 즐겁진 않습니다. 근데 세금 내는 사람도 더 억울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엄청 경청하고요. 민주당 그 고위 의원들도 뭐 국힘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다 이렇게 경청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권이 이제 다시 만들어지면 바로 그 현물 ETF 승인부터 시작해 갖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제 어린 시절 친구이던 민주당 정무위 민병덕 의원이 저한테 과외를 받고 스테이블 코인 중요하다는 걸 알고 법안을 만들 때는 저를 싹 빼고 제가 한동훈 전 대표하고 만나서 이렇게 찍은 것 때문에 열을 받은 것 같아요. 저를 싹 빼고 이제 다른 분들 해가지고 의견 청취해갖고 이제 법안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안 만나도 되겠다 해서 이제 안 만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가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만나고 사진 찍고 했더니 좋은 점도 있는데 뭐 한국 사람들한테 정치는 너무나 민감한 거래 갖고 그 정치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했다고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 많더라고요. 더 많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저로서는 괜히 남는 게 없는 일이었다. 뭐 제가 정치에 뜻이 있다면 하겠지만 전혀 뜻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중하고 있는데, 제가 쭉 여행을 다녀본 바에 의하면, 정치 투어를 해본 바에 의하면 뭐 낙관적이다. 왜냐하면 다들 이제 표를 의식한 것도 있지만 트럼프 때문에 좀 충격을 다 받은 상태예요, 지금.